자, 페이지 210페이지. 사회적 민족운동. 문제 218번. 자,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문이 제시되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학생 대중여 걸기하라. 끝줄에 전사여 힘싸게 싸우자. 안 읽어봐도 돼요. 그죠? 더 이상. 강조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조선공산당 및 천도교 세력의 지원이 있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조선공산당 및 천도교 세력이 지원했다. 이건 1번 질문은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만든 질문이 되겠고요. 네, 어렵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219. 강조학생 운동 나오면 거의 쉽게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이 적절치 않는 것. 조선사 정연구의 정오회 같은 좌우협력운동 단체들이 단체로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자, 천도교 구파, 불교인, 사회주의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에 140여 지회가 있었고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있었다. 4만여 명 회원이 있었다는 건 공개된 조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신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년? 27년부터 31년까지 존재했다. 적절치 않는 것.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운동을 했다. 신간회하고 대학 설립 운동하고 전혀 관계없죠. 대학 설립은 1920년대 초반이니까요.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조선임의를 반대하였다. 조선인 번역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조학생 의거의 진상을 보고하게 민중대를 열 계획을 세기도 했다. 즉 조사단을 파견하였다는 뜻이 되겠죠. 예,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신간회는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이제 공개된 조직이다. 공개된 조직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지회가 설치되었다. 신간회. 이건 유일당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 유일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일당 성격이란 민족주의 계열과, 그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이다. 무슨 어떤 앞에 사전 관계가 있어서 신간에 이루어지죠. 이걸 일명 정우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26년입니다. 정우의 선언 이후에 신간회가 조성되었다. 이 정도까지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문제 220번. 자, 다음 민족운동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전개된 움직임으로 알맞는 것은, 자, 사려 보죠. 마음껏 통곡하고, 복상하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조선민중은 단결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자. 슬퍼하는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 혁명단체 깃발 밑으로 모이자. 오늘의 충성과 의분을 모아 우리들의 해방투쟁에 바치자. 일본 제국주의 박멸하자. 네, 이건 1926년에 60만세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26년 60만세 운동의 경문들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60만세 운동. 자, 알맞는 것. 자, 1번. 민족 자결주의 예교 독립론이 강하게 틀렸어요. 예교 독립론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민족 자결주의, 민족 예교 독립론은 이건 이제 이강수라든가 그 다음에 채린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만주주에서 북록원 정서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건 김자진 장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의열단을 기반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견봉에 대한 얘기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요. 민족주의 계열과 조선공산당의
연계가 본계가 되었다. 즉 신간회가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63년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9번. 219번. 잠깐만요. 문제를 지금 잘못 읽었어요. 지금 잠깐만요. 219번을 푸는데 잠깐만요. 220번 푸는 거죠? 아, 정신. 맞죠? 네. 제가 착각했어요. 맞지만. 자, 221번 갈게요. 네.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뭔가요?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종 첫 글만 가지고도 문제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1923년 경상남도 진주에 일어났던 형평사 운동입니다. 이건 이제 백정들의 신분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1894년 갑오개혁에 이미 신분제를 해방이 됐죠. 그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예전에 그 백정 계열들에서 차별대우가 있다는 거죠. 이 차별대우에 대해서 백정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진주에 출발해야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국화 현상이더라는 거야. 전국의 모든 백정들이 똑같은 이런 사회적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더라.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옳은 것. 자, 첫 번째, 경남 진해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진해가 아니라 진주입니다. 진해하고 진주는 틀리죠. 2번, 도시의 하층민이 중심이 되었다. 아니에요. 누구요? 백정이요. 소, 돼지 잡는 사람들요. 세 번째, 민족해방운동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다. 네, 이 형평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두 개 파로 또 나뉘어집니다. 20년도 후반이 되면 이 사람들이 1920년 후반이 되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 두 가지 파로 나뉘어집니다. 네, 강경파하고 온건파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방운동하고 그다음에 신분해방운동을 강경파들 민족해방운동까지 가는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온건파들은 신분해방운동을 넘기는 거죠. 이해 가셨죠? 요 20대 후반에 가는 거야. 형평사 운동이 23년이라서 23년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20대 후반까지 간다고. 그래서 강경파와 온건파는 노선이 달라진다. 민족해방운동하고 신분해방운동으로 나뉘어지더라.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답은 답인데 이게 일종의 난이도를 좀 높이는 문제예요. 근데 요즘 시험 트렌드는 백정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내용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시험으로 내진 않아요. 이걸 아는지를 물어봐요. 221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도 꼭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이 단체가 결성된 해 조선노동 총동맹이 창립되었다. 형평사 운동은 우리 알다시피 1923년이에요. 그죠? 4번에 말한 조선노동 총동맹은 1924년이에요. 1년 차이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 되게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앞에 확실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문제 220번. 자, 며칠 전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뭔가요? 3.1운동 이후에 유입된 이 사상은 사회주의예요. 3.1운동 이후에 우리 1917년에 사회주의 조금 유입됐어요. 3.1운동 이후에 본격 유입됐다고요. 유입된 이후에 이 사상은 청년,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파급되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사상가의 저작이 널리 익혔다. 이 사상은 사회, 경제, 민족운동과 문해활동에 많이 중요했다. 사회주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골라볼까요? 1번, 전국 규모의 청년 조직인 조선 청년 총정부회. 이 조선자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1920년대를 기점으로 조성된다 보시면 돼요. 언론사 주재 부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문명 퇴치 운동입니다. 부나로드 운동, 적절하지 않는 것. 3번, 카프의 계급의식이 고취되었다. 3번, 이것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이 비밀리에 결성되기도 했다.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적절한 걸 고른다면 이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220번은 문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쪽 내용은 경제적 민족운동이죠. 223번 문제 보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의 설명을 옳은 것은 자급자족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진로 조선인이 살기는 토산장려 근검전략분 사회 공공적인 생산 기업을 일으키자. 예, 물산장려운동이라는 옳은 것. 일제희사령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아니고요. 자작회는 서울의 오늘날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중심 만든 게 자작회. 물산장려도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산품 애용 부인회, 이것도 서울 1924년에 등이 통해 확산됐다. 예. 좀 심합니다. 자작회. 오늘날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 학생들. 자작회. 그다음 토산 애용 부인회. 이 두 개 단체는 전부 다 서울이고 여기는 어디요? 평양의 조만식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좀 심하다. 천만원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천만원 밀립대학이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24.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농촌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제 저미가 저미가 정책으로 지주의 수입이 감소하자 지주들은 소장료를 인상함으로써 소실분을 보충하려고 했다. 암태도 지주 문제철도 7할 내지 8할의 소장료를 징수했다. 예, 암태도 소작장입니다. 신안군이죠. 그때 당시에는 무안군이었고요. 현재 지역명은 신안군입니다. 23년, 24년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참고로 소작쟁이의 출발점이 언제냐? 1919년에 처음 소작쟁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발생된 건 1919년부터고요. 암태도는 이렇게 됐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암태도 1923년에 우리나라 소작쟁이 처음 발생됐다 이런 질문은 틀리는 질문이 되겠죠. 네,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자, 골라보죠. 옳은 것이죠.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미국 공출제는 1938년. 공출제 38년 이후에. 왜? 일본의 국가 총동원 펼쳐집니다. 네, 국가 총동원 정책을 펼칩니다. 면화와 재배와 목양이 강요됐다. 이것도 1930년대. 일명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그러죠. 남쪽에는 면화, 따뜻하니까. 북쪽에는 춥기 때문에 양들이 털을 많이 생산할 거야. 이거 군수품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본 애들이 비축을 좀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일본들이 영국에서 이해했던 물건을 갖다가 재판매하고 수익을 챙기는 애들인데 영국 애들이 단가를 올렸을 경우에는 일본이 되게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미리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의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조치인데 그 당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남 북영 정책은 일본의 경제를 10년, 20년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정책들이다. 3번 각지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예, 이거 1930년대에 대한 내용. 혁명적 조직. 비료값, 수리조합비 등 농민 부담으로 가중됐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25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단체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갸날, 한글 잡지 간행, 한글 보급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네, 이건 조선의 연구에. 이건 너무 쉽죠? 알면 쉬운 거가 모르면 어렵겠죠? 말을 잘못했다. 조선의 연구에. 네. 가갸날, 한글 잡지, 한글 보급과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조선의 연구에. 됐죠? 그 다음에 226번. 다음, 어느 작가의 소설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의 내용과 관련 깊은 당시의 민족운동을 옳은 것은? 자, 농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만 가지고 가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제소, 또 면소에 대신 다녀주고, 그러면서 글도 가르치고, 소비조합도 만들어주고, 뒷간 화장실 얘기합니다. 화장실, 그 다음 부엌, 소재도 해주고, 소재라면 청소를 얘기합니다. 옛날 말입니다.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마치자. 예. 이게 뭐예요? 예, 어느 소설 작가의 한 대목이라는 얘기. 이 같은 민족운동을 옳은 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예. 일종이 뭐죠? 문명 퇴치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첫 번째, 문명 퇴치 운동. 맞습니다. 문맹이란 글씨를 해독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 지금 한글을 깨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부나르드 운동. 내가 배운 것, 니네들이 배운 것, 너희들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니네 고향으로 내려서 많은 사람과 함께 지식을 공유해달라. 기술을 전파해달라. 예, 부나르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신문의 상록수 같은 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고향에 낙향해서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들. 소설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기억, 니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갑니다. 다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대개 국교, 국악, 국어, 국문, 국산, 혼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 군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백에 속하는 것이므로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다. 혼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입니다. 박은식입니다. 이 사람은 양명학을 토대로 대동사상을 주창하였다. 답은 1번입니다. 특이한 사람이죠. 대표적인 성리학자죠. 그죠? 성리학만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끌고 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양명학을 수용하자는 겁니다. 양명학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동사상을 끌어들였다는 얘기죠. 대동이라고 하는 국민주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걸 일명 뭐라고 그러죠? 유교 구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 구신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교 구신론. 오케이? 예.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2번. 조선 심. 예. 심을 중시한 사람. 문일평. 문일평. 외우고 줘야 돼. 문일평. 예. 심. 사람 마음이 중요해. 일심. 문일평. 예. 친민족주의를 제창하여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 신민족주의. 안재홍 선생입니다. 안재홍, 그다음에 손진태. 외워볼까요? 이렇게 외우면 되게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봐봐요. 우리 민족이, 우리 종족이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 언젠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이게 신채호 선생의 생각이에요. 신채호 선생을 그대로 이 사상을 물려받은 인물이 안재홍이에요. 그냥 앞에 신자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면 안 돼, 이게. 아셨죠? 신채호 선생의 사상을 받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금? 안재홍이라고요. 안재홍이라고요. 충분히 이해 갔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대사 연구에 치중하며 얼사상을 강조했다. 고대사 연구, 얼사상. 그 다음 일본 애들이
강제징용 비문을 갖다가 조작하고 있더라. 이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더라. 바로 잡아야 돼. 발을정, 정인보, 고대사상, 얼사상, 강제징용 비문을 조작하고 있더라. 얼사상, 정인보입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답은 227번 됐죠? 그럼 228번 풀면 되겠죠? 228번 좀 바꾸겠습니다. (228번) 보죠. 자, 다음과 관련 있는 인물의 활동을 모르는 것은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사의 아와 비와의 투쟁의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과 작대하는 심적 활동의 기록이니 세계사라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면 우리 민족이 그리되어 온 형태의 기록이다. 신초호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초호 선생, 조선 상고사에 대한 얘기. 원래 조선사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재를 다 마치지 못했어, 신문 연재를. 단군부터 백제 부흥운동까지 밖에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상고사로 단을 붙여주는 거예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가 부흥운동하는 까지 막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걸 상고사라 한다. 위의 역사라 한다. 자,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이 뭔가요? 신치호 선생. 1번 3.1운동 때 민족대표 한 사람이며 일제 사찰령에 반대했는 인물이 누구냐? 네, 님의 침묵을 기록했던 한용운 선생입니다. 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님의 침묵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네, 국어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독사신론을 통해 역사학의 발전을 시켰다. 네, 신치호 선생님 답이 되겠죠?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종종론, 그 다음에 민족론을 강조하죠. 보통의 나라 사람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라를 떠나게 되고 이민족부터 그 나라를 지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나라가 사라지더라도 국가가 사라지더라도 민족은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는 거지. 이게 종종론, 민족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 대한민국 2대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 4번 객관적 연구에서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일본 애들이 우리 역사를 되게 주관적으로 기록을 하죠. 지네 입맛대로 하죠. 진단학회에서는 그 주관적으로 비판하죠. 역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관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는 얘기죠. 이게 누구냐고 물어본 거죠.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와 같은 분들이 이럽니다. 네, 여기 좋아요. 이손이 합니다. 이손이 바로 잡아야 돼요. 이손이 진단학회입니다. 229번 가집니다.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예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일관적인 특수성은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남문 선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백나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가 뭔가를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백나문 선생. 이 사람은 사회경제학자입니다. 유명한 책도 있죠. 네, 조선 사회경제사. 또 있죠. 앞에 봉건만 넣으면 돼요.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이 정도 책도 알아야 돼요. 백나물에 관련. 백나물은 일본인들 우리에게 정체되었다고 정체대상을 갖다가 얘기하죠. 일본인들. 너희들은 타율적이다. 보편성이나 만주의 어떤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너희들이 움직이는 나라다. 타율적이다. 자율적이지 못하다. 너희들은 딱 정체되어 있다. 너희들은 중세 국가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본 애들이. 우리가 보통 고대 국가가 있죠. 고려 백칠라 있고 중세 고려가 있고 그다음에 근세 국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치가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없다고 주장한다고. 우리 고려시대 없어? 있지. 일본에서 이런 생각은 뭔가요? 정치 발전사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야. 정치 관점사에서 이걸 봤다. 백남원 선생은 뭐야? 정치적 관점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경제적 관점을 보라는 얘기. 왜? 이 사람은 경제학자니까. 왜? 반박을 해야 되니까 일본 애들한테. 경제적 관점에서 보라. 왜? 무슨 얘기야 이거? 생산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야. 누군지를. 봉건사회잖아요. 저기는.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라는 뜻이야. 종들이 생산의 주체가 된다는 거야. 주인은 그 주인이 되는 거고. 중세국가하고 A국가 우리 별 차이가 뭐가 있느냐? 똑같다는 거지. 이해 갔어요? 네. 그게 백남원 선생의 이론입니다. 자, 이 글 저자의 설명 가장 옳은 것. 고대사 연구의 치중 조선사상구사 조선사연구초 신채호 선생입니다. 민족 혼사상 박은식 지어졌구나. 진단학계 이병도 선진대 이 손에 있습니다. 한국사를 세계적인 보편성이 지었습니다. 체계하에 식민사관을 극복을 하였다. 식민사관을 극복을 하였다. 이 책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 문제 230번. 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한 종교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의 어떤 국민을 재차 선언합니다. 지난 김인현의 독립만세 운동은 곧 우리의 전통적인 독립의 의지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의지를 만방에 들어오자 합니다. 국제정세의 순리에 병진하는 자유, 정의, 진리, 함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적인 압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독립국가의 말씀은 아프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글을 발표한 종교단체 3.1운동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경향 등의 잡지를 만들었다. 천주교. 경향 등의 잡지를 만들었다. 천주교. 제2의 독립운동을 계획했다. 3.1운동을. 그죠? 네. 천도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개간산업저축운동. 원불교. 만주에서 민족교육활동 및 중강단을 조직했다. 대종교. 답은 2번. 됐죠? 페이지 215페이지 현대사회 발전. (231번) 갑니다. 다음 단체도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한국독립당, 조선건국동맹, 조선독립동맹. 네. 자, 한국독립당은 김구선생, 조선건국동맹 여운형, 조선독립동맹 김두봉.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공화정을 수립해요. 공화정을 요구해요. 즉 보통선거에 의한 조선독립동맹의 김두봉도 공화정을 주장합니까? 예.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표방합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예. 232번. 다음과 같은 원칙 합의하에 단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세요. 미소 공동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작 구성될 입법 국회 처리할 것. 이거 232번이죠. 네, 좌우합작 7원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합작위원회 7원칙 중에 하나가 7원칙. 자, 옳은 것. 남한말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합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김규식 등이 주도하였다. 김구는 여기 주도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김규식과 여운형입니다. 네, 김규식과 여운형입니다.
예,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진압. 이 미 군정의 반대와 탄압 속에서 활동하였다. 미 군정은 자합작 기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초기에는 지지를 합니다. 네, 자합작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 후기로 가죠. 후기는 이렇게 볼까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거든요. 미국 대통령. 네, 냉전을 이제 냉전 체제로 간다는 얘기. 미소가 경쟁 구도로 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좌우가 힘을 합치겠다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냉전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트루먼 독트린의 한반도의 냉전이 더욱 강화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트루먼 독트린의 자합작 이혼에서만 7원 찍은 결과적으로 철회될 수밖에 없었다. 다르게 보면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문제 233번. 밑줄치는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3천만 동포 자매 형제여. 지금 나의 하나뿐인 이모는 3천만 동포 손잡고 통일정부를 세우는 일에 공동 분투하는 것이자. 조국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한 목숨을 통일재단에 바치겠노라. 나는 통일정부를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 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노라. 그 유명한 100번 김구 선생입니다. 옳은 것. 1번 독립척성중앙협의회 이를 조직하고 반탁운동에 참여했다. 이승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좌우의 광부면 지지를 바탕으로 좌우 합작운동을 저지했다. 아까 얘기했죠. 김규식과 여운형. 좌우 합작. 세 번째, 48년 5월 10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선거에 패함을 대선 선점했다. 김구 선생은 48년 50총선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하나의 정부를 원했던 사람이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한의 선거에 참여하면 그건 모순이 되기 때문에 김구선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4번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여 언제? 총칭 이휘정부에서 누구로부터 양해를 받았다고? 몽양 여운형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다고. 조직하여 대한민국 이인정부의 기초정당으로 삼고 황일투쟁을 주도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4번. 다음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일제강점기 동안 협력에 민족 배반 행위를 했던 친일분들 처벌하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48년 9월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등이 설치됐다. 관련 내용이 틀린 설명을 고르세요. 법률에 의해 활동을 보장받았다.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위원회 활동을 좌우기 분열이 시작되었다.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좌우익 분열이 시작됐다. 문제 왜 틀리냐면 이 좌우합 지금 현재 이 반민특위 사무실이 반민특위가 되게 소극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실은 국회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국회에 있는 이 사무실 지켜줘야 할 경찰들이 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기들을 전부 다 파기하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비협조적이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독재도 가장 큰 잘못이긴 하지만 이승만 정부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친일분자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끼안고 갔다는 것. 본인의 그 정체성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친일 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박응식, 노덕술, 이광수 등이 체포됐죠. 친일했던 사람들이죠. 특히 노덕술은 고문경찰로 유명한 인사이고요. 김원봉을 바로 체포에다가 아주 고문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덕술에게 체포돼서 고문당했던 김원봉이
남한에 살지 못하고 김구 선생을 따라서 사기에 있다 따라가서 북한에 올복해버렸죠. 내려오지 못하고. 국회 프락시 사건과 6.6 사건 등과 관련이 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5번. 다음 자료와 관련 설명은 옳지 않는 것. 법령 조약에 의해 몰수하거나 국유로 된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더라도 농가 한 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사들인다. 분배 농지는 한 가구당 총 경영 면적이 3정보를 넘지 못한다. 네, 농지개혁법. 이승만 정부에 꼭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승만 나오면 부정선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때 정책을 나올 거거든. 네. 처벌법. 순서 잡아서 반농 이렇게 두 가지 꼭 나올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대부분의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었다. 아니요. 지주들이 전부 다 3정보를 제외하고, 그죠? 전부 다 나머지 정보는 국가가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주에게 주는 건 뭐였습니까? 지가증권뿐이었죠. 종이떼기예요, 이게. 나중에 나라가 정상화되면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땅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다시 농민들에게 이걸 헐값에 불화를 해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가증권의 관리 부실 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 소실되는 경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산업자본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뭐 산업을 만들지. 이게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경지를 가지고 농사지을 땅을 가지는 건 좋은데 기업이 만들어져야 하고 큰 사업체가 만들어져야 고용이 창출되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었다는 거지. 예, 지나고 보니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이었죠. 그렇습니다. 가구당 3정보 이내로 토지 소유가 제한됐죠.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다음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됐죠. 경자,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게 됐다. 대신에 지주제는 소멸됐죠. 지주라는 것은 땅 주인이 많은 토지를 가진 분들을 얘기하는데요. 다 3정보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가 사라져가는 상황들이 발생했다. 대신에 산업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됐죠? 6번. 자, 6.25 전쟁 중에 휴전회담과 휴전협정에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는 것은 1950년 우리나라 전쟁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 3개국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포함되지 않고 소련도 포함되지 않아요. 즉 당사자국이 미, 중, 북한이에요. 소련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 우리나라도 X 적어놔야 돼요. 네, 남한도 X, 소련도 X 들어가야 돼요. 옳지 않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1번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휴전협정이 아니라 이제 수도반은 정전협정이 된다면 우리는 서명권이 없어요. 네. 참전국들이 와서 서명해야 되는 우선권이 만들어졌어요. 모르죠. 그 사이에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우리 대통령 국정을 수반하는 사람이 서명할 수는 없어요. 우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도 통일만 된다면 상관이 없죠. 정전협정이 아니라. 소련 유행을 통해 휴전회담을 제안했다. 맞아요. 잘못 알려졌죠. 그죠? 미국이 했다고.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공산권측은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즉, 그 제도에 북한 포로들 다 있었죠. 근데 이게 지지부진해졌죠. 그때 이승만이 포로를 자유를 가게끔 송환시켜버렸죠.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정전협정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다. 4번 휴전협정으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예. 판문점에 중립국 군사위원회가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서로 중립을 지키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